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 조선대 자치기구가 총동창회장의 이사 선임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며 이사회의 개방이사 선임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교학사 역사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도록 하는 대신 나머지 교과서 8종에 대해서도 독재체제 비판 내용을 고치라고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5.18 민중항쟁 관련 내용을 정부의 입맛에 바꾸도록 해 5.18 단체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지상 1층 같은 지하 1층이 논란입니다. 건축주들이 지하 1층을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이유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조형물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지만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교육부가 나머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독재체제를 비판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도 수정명령에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물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감추려는 당시 경찰의 변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실린 이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판사에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내린 수정 명령은 모두 41건, 이 중에는 5.18도 포함됐습니다.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의 서술이 교과서 용어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저자들은 수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고 5월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이 피로 얼룩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육부가 이것을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서술한 금성교과서의 일부 내용도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당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조선대 이사회 사태가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환영했고 직무가 정지된 신임 이사는 반발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임 이사 문제를 놓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까지 벌어졌던 조선대 사태에 대해 법원이 일단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총학 등은 신임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폭력 비리이사와 구경영진 측 이사들이 야합하여 대학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야욕은 판결문의 취지에서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사회 측이 사립학교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법에 따라 개방 이사를 우선적으로 뽑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떠한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법을 무시하고 정관을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교육부의 이사 승인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조선대 개방이사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개방형 이사 제도에 대해 사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것도 구성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집행 정지를 당하게 된 이정남 이사는 이번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뽑혔는데 업무를 정지한다는 것은 그 편파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반전에 거듭하고 있는 조선대 사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은폐한 사업장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광주 공장이 지난 2010년 이후 산재 90건을 숨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또 산업재해율 6.86%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 199곳에도 포함됐습니다. 지하 1층이라고 하면 보통 땅속에 지어진 건축 공간을 말하죠. 그런데 요즘 지상 1층 같은 지하 1층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지하 1층을 인정받으려 안간힘을 쓰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수안지구의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각양각색의 예쁜 집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단지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한창인 이 주택은 다른 집보다 높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3층짜리지만 집주인은 2층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층이 지하 1층이라는 겁니다. 기울어져 있는 집안에 흙을 쌓아 지하층 기준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사실상 3층 주택이 지어지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는 데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하 1층을 만든다면 2층 주택을 짓는 사람만 손해라는 겁니다. 2층 이상 건물은 들어설 수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도로에서 보면 이거는 3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하 요건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북구 매곡동 이마트 부지도 쟁점인 지하 1층 설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트 측의 건축 계획을 보면 매곡동 대형마트의 지하 1층은 땅을 파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역시 흙을 쌓아 인위적으로 지하 1층을 만든다는 건데 북구청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매곡동 대형마트의 경우 지하 1층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하 1층으로 인정받기 위해 대기업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흙을 싸가지고 그를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부분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법에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지하 1층이 위법이라고 인정했지만 2심은 이마트 측의 손해가 크다며 일단 건축허가는 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처럼 건축주들이 지상 1층 같은 지하 1층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돈이 더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사실상 지상 1층 같은 지하층이 있으면 집값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지하층은 충수 제한을 피할 수 있고 땅을 일부러 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축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맨 아래층의 4개면이 지표면 아래의 절반 이상 있기만 하면 됩니다. 지하층 그 인정 기준을 전체 한 면이 전체 오픈됐을 때는 지하층 인정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특혜 시비와 조망권 갈등이 더 늘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하층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천주교, 개신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대표들이 다음 달 5일 광주 YMCA에서 시국 선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교계 대표들은 이날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 강론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명백한 종교 탄압이자 종북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규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고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과 무효임이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재학 중이던 이들은 지난 1977년 교정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종 일어나는 조간대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로 불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간대가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어서 남도의 섬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다도해의 출발이자 종착점인 진도 병풍도. 섬 부근에서 청물과 탕물이 만나 격렬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서남의 황금 어장의 비밀, 흑산 니즐대입니다. 천리안 위성사진을 보면 금강에서 보성까지 펼쳐진 펄벨트,
이른바 흑산 니질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흑산 니질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주변에서 뻘들이 다시 재부유해서 그 안에 축적된 영양력을 다시 또 연안에 공급해주는 굉장히 반세기 동안 존재했던 바시도 이 흑산 니질대의 생명 벨트를 따라 이루어진 황금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연안의 간척, 매립 등으로 흑산 니질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만조대는 물에 잠기고 간조대면 드러나는 조간대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어장이 줄고 연안 침식도 심각한 상황. 최근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 해안선의 40%가 짧아졌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선은 섬과 연안의 생명선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섬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오늘 표절 검토위원회를 연 결과 새 야구장의 조형물이 일본 코나미사의 몬스터 시리즈와 닮았다는 표절 의혹에 대해 작품을 취소시킬 정도의 유사성은 없다며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야구장 조형물을 일부 수정 보완한 뒤 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올려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겨울이 일찍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의 김장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김장 정보와 주말 휴일의 날씨 소식을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눈이 그치고 맑게 개인 오늘 오후 광주의 농산물 시장은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오늘은 좀 사가고 조금 있다가 100포기 정도 갔다가 또 가면. 김장의 최적 시기는 하루 최저 기온이 0도 이하, 일일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김장 시기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날씨는 춥죠. 지금 추운데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시기적으로 12 여기는 12월 초부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죠. 김치가 맛있게 익으려면 온도가 중요합니다. 기온이 너무 높으면 배추가 빨리 익게 되고 기온이 낮으면 무나 배추가 얼어서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올해 광주의 김치 적기는 12월 7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도 낮 최고 기온이 10도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평년 기온과 비슷해 큰 추위가 없겠으나 다음 주 금요일은 12월 6일에 비 또는 눈이 온 후 그 다음부터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하여 추워진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낮 기온은 평년 기온으로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은 1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의 사전 투표가 시행된 첫날 투표율은 1.38%로 집계됐습니다. 소환 투표를 개표하려면 구례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전 투표는 내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본 투표는 다음 달 4일 진행됩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보성군 보성읍의 한 교차로에서 43살 신모 씨가 몰던 택시가 먼저 난 빙판길 교통사고로 정차했던 아반떼를 들이받아 아반떼 운전자 31살 이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아반떼 차량을 피하려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중고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광주 지역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영수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광역시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학력이 3년 연속 향상된 고등학교 비율이 39.6%로 대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